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진화의 병원 탈출 기능의사 의사 이진입니다. 다들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다룰 주제는 여성 환자분들이 진료 볼 때 너무나도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자꾸 머리가 빠져요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머리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두 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영양소 편이고 하나는 호르몬에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영양소에 관련된 걸 한번 해볼게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그 원인 되는 뉴트리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에 샴푸를 쓰거나 뭐를 바르거나 해도 먹는 걸 통해서 몸에서 생성이 되지 않으면은, 케라틴이 생성이 되지 않으면은 머리카락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머리카락 나는 데는 필요한 게 이제 미네랄, 비타민, 프로테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흔하면서도 중요한 게 철분이에요. 철분을 헤모글로빈 검사를 하시면 안 되고 페리틴, 저장 철분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임상 증상과 가장 연관이 많은 것이 혈중 페리틴 레벨이에요. 여성은 70 이상, 남성은 100 이상인데 보통 여성분들이 70이 안 되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연구를 보면은 96명의 여성 탈모 환자분들 중을 검사를 해봤더니 20%가량의 철분 결핍이 있었던 결과도 있었고, 근데 이분들이 빈혈이 없으셨어요. 근데 철분 결핍은 있는데, 그러니까 저장 철분이죠. 근데 빈혈은 없었다. 근데 교정하면은 머리카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무려 72%에서 저장 철분, 페리틴 결핍증이 있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분 결핍을 보충하면 많은 후전을 보이고, 철분 결핍 시에는 모발이 건조해지고 잘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발이 건조해지고 잘 깨지면 보통 헤모글로빈 검사는 정상인데, 그게 정상이라도 페리틴 수치가 낮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낮지 않은가? 라는 걸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에서 검사해보면. 그러니까 어지러운 게 빈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거나 그냥 피곤한 것도 빈혈입니다.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려면 사실 굉장히 빈혈이 심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지러움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신피로라든지 뭐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뭐 귀의 문제라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제가 12가지 영양소를 설명해 드린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이게 부족해지면 모발이 건조해지고 얇아집니다. 그 필수 지방산도 도움이 되고, 또 달맞이 종자유, 되게 좋은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달맞이 종자유죠. 뭐 생리전 증후군이나 신경병성 다발병증에도 효과가 있고, 그런데 달맞이 종자에도 모발 건조와 얇아지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엽산입니다. 엽산은 세포의 교체를 도와줘요. 세포가 빠르게 교체되는 거. 그래서 이게 모낭에도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 세포 교체가 빠른 세포들이 먼저 공격을 받아서 빨리 빠지거든요. 그게 위장 점막과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엽산이 부족하신 분이나 MTH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분들은 일반 엽산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엽산을 보충해주는 게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B12도 부족하면 탈모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 보충하면 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12는 엽산과 같이 작용해서 우리 몸에 300여 가지의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다섯 번째는 이제 아미노산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손톱, 콜라겐, 머리카락이 생성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을 하면은 탈모의 예방과 탈모가 돌아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미노산을 먹는데도 위산이 저하돼서 흡수가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갱년기쯤 돼서 위산 저하가 있으면은 위산 대체제나 사과 식초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주셔야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제일 말단의 성분인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야지 머리카락의 성분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 부족과 위산 저하가 굉장히 큰 원인이고요. 여섯 번째는 토코트리에놀은 비타민 E의 일종입니다. 보통 하루에 100mg 가지고 치료를 많이 하는데요. 보통 8개월 정도 먹으면 한 35% 정도에서 호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피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게 효과라고 보이는데, 두피에도 산화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피는 열도 잘 오르고 두피 염증도 잘 생기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도 잘 생기고 하잖아요. 탈모도 두피에 어떤 증가된 산화 스트레스에 연관이 있다. 그래서 토코트리에놀이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타민C도 여성용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콜라겐이 굉장히 케라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한 분들은 콜라겐 생성이 안 돼서 여성용 탈모가 잘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MSM, 식이유황입니다. 식이유황을 먹고 나서 모발이 건강해지고 두꺼워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타민 C와 MSM은 같이 상호작용을 해서 콜라겐 생성을 돕죠. 이게 이제 뼈와 인대, 무릎, 연골 이런 것만 생성시키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타민 B군인데, B군을 물론 다 드시는 게 더 좋아요. 근데 B군을 드시면서 바이오틴이 들어가 있는 B군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틴은 단백질의 생성을 돕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두껍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이오틴으로만 돼 있는 탈모 영양제도 있죠. 그래서 바이오틴이 들어간 비타민 B군을 먹자. 자, 그 다음에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는 아연입니다. 아연도 결핍이 되면 탈모와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백질의 생성을 돕습니다. 아연 결핍도 상당히 많습니다. 검사하면 거의 전 국민의 80%가 나와요. 제가 80%인지 확인하려고 검사해봤더니 진짜 80%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리. 아연과 상호작용을 하는 구리인데, 구리는 부족하면은 머리카락 끝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구리는 보통 식이로 보충이 많이 되긴 하지만 특이하게 구리 결핍이 많은 분들은 머리카락 끝이 갈라져요. 그래서 구리와 아연을 기억해 주시고요. 12번째는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만 먹고도 머리카락이 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오드는 모든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탈모에도 효과가 있는 게 논문으로 있어요. 바르면은 모낭이 깨끗해지고 발모가 잘 되고 이런 피부 논문이 있거든요. 근데 먹는 요오드를 먹어도 머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1mg, 켈프 이렇게 써있는 이런 저용량을 드시면 안 되고요. 7.5mg, 25mg 이 정도를 먹어야 머리가 나는 효과 눈에 보일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12가지 영양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영양소가 많아도 호르몬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카락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호르몬의 문제가 남자에게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호르몬 문제를 교정해 줄 수 있는 것을 제가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모발 머리카락 많은 건강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뵐게요.